행복해. 오늘 여긴 그대처럼 아름다우니 괜히 바보처럼 이 자리에서 있는 거야. 비가 내리면 흠뻑 젖으며 오지 않는 너를 기다려. 나는 행복해서 광화문이 길을 다시 한번 뒤돌아봐. 네가 서 있을까 봐. 가만히 눈을 감고 있어도 자꾸 생각나죠. 그대 내게 같이 뜬 구름 같은 걸. 사랑이란 말로는 아직 부족한가요? 내 맘이 위험한가요? 그댄 내게 전부가 됐네요. 같은 길을 걷고 같은 꿈을 꾸고 나 혼자만 몰래 상상을 하고 그대 곁에 잠든 마치 연인 같은 그대와 내 모습 Baby I love you. I need you. 수줍은 나의 고백 오랫동안 몰래 숨겨왔던 노래. I need you. 참 순진했던 고백 너도 좋다며 가까이 다가와 I need you. 울리지도 않는 전화기를 자꾸 보게 되죠. 그댄 내게 기분 좋은 기대 같은 걸. 하루만 더 기다리면 답이 올까요? 차라리 고백할까요? 한 걸음만 더 다가와줘요. 같은 길을 걷고 같은 꿈을 꾸고 나 혼자만 몰래 상상을 하고 그대 곁에 잠든 마치 연인 같은 그대와 내 모습 Baby I love you. I need you. 수줍은 나의 고백 오랫동안 몰래 숨겨왔던 노래. I need you. 참 순진했던 고백 너도 좋다며 가까이 다가와 I need you. I need you. Only you. 그댄 나의 전부인걸요. I'm missing you. I'm loving you. 오늘도 내일도 I need you. 수줍은 나의 고백 오랫동안 몰래
아, 예,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와, 씨, 클리퍼스 경기 다 보느라고 방송이 좀 늦었는데, 정경기 올킬인데 그거 한 새끼가, 씨, 카와이 레나드 이 병신 새끼가 마지막에 그 20초나 공을 갖고 있다가 그거를 바티움한테 패스라고. 클리퍼스. 와, 근데 오늘, 클리퍼스가 원래 수비가 좋은 팀인데 외곽에서 왜 그 지랄을 할까요? 외곽 슛을 너무 많이 쳐맞았어. 마카이넨한테 그냥 완전히 맹폭을 당했네, 맹폭을. 그죠? 오늘 좋았는데 닉스 역배도 좋았고 오클라호마도 역배도 좋았고, 응? 샌안토니오도 연장 가서 겨우겨우 이겼고, 텍사스도 끝내기 홈런 쳤고, 보스턴도 이겼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지? 와, 진짜 맛이 가네. 누가 쳤어요? 텍사스 끝내기? 시거가 쳤나요? 누구? 하임? 누가 쳤죠? 웨스트브룩스. 거북이 진짜 보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가르시아가 쳤구나. 일단 너무 아깝습니다. 개꿀이한데. 세크라멘토는 골스한테 그냥 오늘 골스는 좀 보자 그랬죠. 골스가 학살을 하고 있는데 골스는 골스다. 야, 이 다 맞춰놓고 자, 빠르게 또 가봅시다. 지나간 건 잊어버리고 가야지. 나 오늘 정경기 적중샷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그 뭐야 이 마크드 클리퍼스 동그라미 다 쳐갖고 준비를 했단 말이야 방송에. 아이씨, 맛이 간다. 자, 낮에 먹으면 되지 뭐. 낮 경기 먹읍시다. 오늘은 낮 경기도 낮 경기지만 해축에 중점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해축으로. 자, 첫 번째 경기부터 갑시다. 자, 원주 DB와 부산 KCC. 자, 이 경기는 어디가 좋을까요? 2승 무패 DB, 1승 무패 지향판, DB 산성, 그죠? 로슨, 김종규, 강상재, 어마무시한 DB 산성. 지난 LG전에서도 마레이를 상대로 52득점을 합작을 했다. 로스는 지난 경기도 29점 내는데 어제도 제가 최근에 농구를 많이 얘기를 하면서 니드링 로슨이 DB하고 잘 어울리는 이유를 많이 말씀을 드렸죠. 상재와 종규가 있기 때문에 로슨 너 하고 싶은 거 해. 외곽도 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자, 그런데 오늘 이 DB 산성이 맞붙어야 될 팀이 라거나와 이승현이 있는 KCC입니다. KCC. 자, KCC는 원래는 뭐 일단은 알리제 존슨이 1옵션이죠. 라거나가 2옵션으로 밀려나면서 알리제 존슨이 1옵션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은 좀 매치업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전창진 감독이 이 로슨을 제어하고 이 DB 산성을 제어하기 위해서 라거나의 투입 시간을 지난 경기는 라거나가 한 17분 정도 뛰고 알리제가 23분 정도 뛰었는데 오늘은 안 통하죠. 지난 경기 삼성 상대로 어제 봤죠? 에? 삼성 용병 봤죠? 코번. 응? 제가 코비 코번 어제 뭐라 그랬어요? 라거나, 프림, 원이, 마레이 다 꺼지라 그래. 코비 코번이 인사이드에서 몸빵은 최고야. 성격도 좋고 멘탈도 좋고 자유투도 잘 넣고 코비 코번. 그래서 장판이 지난 경기에선 겁나 달릴 수밖에 없었죠. 코번이 느리기 때문에 150km 거구죠. 예. 코번이 느리기 때문에 알리지 존슨을 초반부터 투입하면서 1쿼터부터 졸라게 달렸다. 그러면서 막 학살하면서 20몇 점 차 계속 유지하다 마지막에 봐준 거죠.
자, 이 경기는 일단은 그 장판을 보면은 장판과 DB의 차이점은 뭘까요? DB는 일단 인사이드가 워낙 좋죠. 강상지와 김종규와 니드링 로스 있는 인사이드가 좋긴 좋은데 장판 같은 경우에는 이승현과 라거나가 있는 인사이드도 좋아. 그런데 DB보다 못하지만 인사이드도 좋아요. 근데 이 차이점, 이 두 팀의 차이점. DB는 국내 자원들 박인웅, 최승욱, 뭐 서민수, 그죠? 이런 놈들이 좀 선전을 초반에 1차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2차전 LG전에서는 얘네들이 활약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KCC 같은 경우에는 정창영, 허웅, 이근희, 이호연, 그죠? 송동훈, 이런, 그러니까 이게 DB는 왜 그 국내 자원들의 안정감이 떨어지죠. 근데 장판 같은 경우에는 이근희와 허웅과 정창영과 이호연의 이 외곽 자원들이 꾸준해요. 이게 차이가 나고. DB는 이 빅3가 지난 경기도 LG전에서 52득점을 합작할 정도로 좀 의존도가 굉장히 크죠. 인사이드 의존도가 큰데 인사이드에서는 장판이 그렇게 밀리진 않죠. 물론 알리제 존슨이 나온다고 하면은 DB가 좀 더 유리할 부분도 있겠지만 근데 어차피 DB도 디드링 로슨이 1옵션이기 때문에 알리제와 로슨이 둘 다 스타일이 좀 비슷해요. 예, 그래서 저는 뭐 누가 앞선다 그건 잘 모르겠고, 근데 장판이 올 시즌에 제일 좋은 건 최준용을 뭐 영입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알리제와 최준용의 영입이 굉장히 좋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좋은 건 이호연의 영입인 것 같아요. 이호연이 영입이 되면서 1번 포지션의 그 갈증을 해소를 하면서 허웅이 아주 프리롤로 뛰어다닐 수가 있고 이호연도 포가도 맡으면서도 슈가까지 겸비할 수 있는 이런 선수. 이게 DB와 장판의 차이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용병에서 디드링 로슨과 알리제가 굉장히 뭐 둘 다 스타일도 비슷하고 많은 득점을 올릴 가능성도 많지만 저는 국내 자원들에서 차이가 난다. 인사이드에서는 뭐 DB 강상재, 김종규가 약 우세를 하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 오늘 종규 뜨거 할 것 같은데 계속 뭐 뜨거 이럴 것 같지 않아요? 승현이 몸빵 상대로 종규가, 물론 종규도 몸빵이 좋긴 좋지만 이승현은 뜨거워하진 않아 공을. 근데 종규는 공을 뜨거워하잖아. 이런 차이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 국내 자원들, 외곽 자원들, 백코트 지인, 볼 핸들러 역할을 하는 선수들의 차이가 좀 있다고 봐요. 박인웅이나 최승욱은 물론 올해 1차전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지만 기복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 다음 정창영을 상대로 만약에 박인웅이 오늘도 슛감이 좋다 그러면 정창영이 맨마킹 들어가면서 고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경기는 KCC의 승리, 그 다음에 오바. 자, 다음 경기. 자, 가스가스와 LG. 자, 이 경기는 LG가 계정 배당을 받았어요. 모비스한테도 지고 DB한테도 패배하면서 모두 전패를 기록하고 있는 LG인데 가스공사 상대로 계정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싹스리님 쪽지가 않았어요? 싹스리님 언제 후원하셨지? 싹스리님? 싹스리님 오늘 후원하셨는데 쪽지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쪽지 오늘 후원했는데 방금 이 오후에 후원했는데 쪽지 안 오신 분 없죠? 잠깐만 나 확인 좀 할게요. 제가 지금 클리퍼스 개념이 시켰기 때문에 쪽지 안 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와일드 사실 잠깐만요. 인간수원님 보냈고, 싹스리님 보냈고, 와일드 427님 보내야 되고, 그 다음 원디그련님 보냈고, 리오넬 최씨님 보냈고, 1832님 보냈고, 나머지 다 보냈죠? 오케이. 젠틀맨님 처음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젠틀맨님은 처음 오셨으니까 선물 하나 더해서 퀵뷰
그렇습니다. 다시 이어갈게 죄송해요. 자, LG가 정배당을 받을 수밖에 없죠. 가스는 아이지아 힉스를 야심차게 영입을 했는데 프리시즌에서 1분 20초만 뛰면서 아웃을 당하면서 니콜슨을 급하게 영입을 했죠. 지난 경기는 결장을 했는데 오늘 경기부터는 투입이 될 겁니다. 니콜슨이 투입이 될 거고 멜란겔이 물론 20득점 활약하면서 매우 좋았어요. 근데 국내 자원들이 없어요. 예. 특히 가스가 제일 문제가 뭐예요? 물론 그 리바운드 마진도 지난 경기 모비스 상대로 마이너스 9개를 기록하면서 인사이드도 약한데 외곽은 더 약하죠. 지난 경기 3점 야투율이 몇 프로였어요? 10%였어요. 10%. 내외곽이 가장 안 좋은 팀이 가스공사. 11월 중순 돼서 낙현이가 오면은 그때나 조금 올라갈까. 그 전까지는 가스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내외곽에서 아무것도 없다. 자, LG 뭐 두 경기 다 패했죠. 이유는 누구예요? 이재도라고 제가 100번을 얘기했죠. 이재도가 지금 손목이 아프다 보니까 컨디션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출전 시간이 줄면서 이재도가 안 나오니까 볼 핸들러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없죠. 지난 경기도 이재도가 13분 뛰면서 빵점 냈습니다. 빵점. 그 다음에 커닝햄도 지난 경기 14분 뛰면서 빵점. 이렇게 이재도가 좋지 않다 보니까 해결사가 없다 보니까 포가가 없다 보니까 지난 경기 4쿼터에서도 23대 14로 털렸던 경기. 그래도 오늘 경기는 마레이가 해결을 해주겠죠. 니콜슨이 마레이를 제어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니고. 자, 이 경기는 가스는 우리가 올 시즌이 끝날 때까지 가스를 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니콜슨이 만약에라도 알리제 존슨 같은 활약을 하지 않는 이상은 가스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LG 승마엔 어느 반은 언더. 자, 다음 경기. 자, 대한항공과 손해보험의 대결. 자, 이 경기는 대한항공이 1.29배당을 받았네요. 삼성화재 상대로도 풀세트 끝에 패배를 당하고 우리카드 상대로도 리버스 수입을 당하면서 풀세트 접전 끝에 패배를 당한 대한항공. 손보도 마찬가지 OK금융그룹과 우카 상대로 2연패를 당하고 있는 손보. 한 선수가 오늘 안 나올 것 같다. 유광호가 나올려나? 자, 이 경기는 지금 링컨도 부상을 안고 뛰고 있고 정지석이 없다 보니까 곽승석이 나올로 지난 경기도 17득점에 51%로 분전을 하긴 했고, 정지석의 땜빵인 정한용은 경기력 굉장히 떨어져. 지난 경기도 공성률 40%밖에 안 되고, 이준이 복귀를 하긴 했는데 일단 김민재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티가 나고. 대한항공 이 경기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손보도 마찬가지죠. 비에나의 원맨 팀이고 황경민이 그나마 옆에서 좀 서브를 해줄 수 있긴 있지만 비에나는 손보는 비에나 몰빵팀이죠. 몰빵팀. 자, 그런데 이 경기는 저는 대한항공의 1.29배당은 배당 대비 메리트가 너무 없다고 느껴져요. 예. 근데 제가 남자 배구를 이번 주에 한 번도 안 틀리고 계속 맞춰가지고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원래 죽방꿀인데 남자 배구 이번 주에 다 맞췄네요. 자, 이 경기는 대한항공 일반 승배당 메리트 없다. 자, 그러면 대한항공이 마인을 할 수 있느냐? 물론 할 수 있을 가능성은 크지만 제가 볼 때는 항공의 지금 현재 전력으로는 지금 한 선수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고 링컨도 부상을 안고 뛰고 있고 정지석도 없는 상태에서 손보 상대로 3대1 마인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가장 좋아 보이는 군형은 오바만 볼게요. 자, 다음 경기. 자, KT와 정관장.
자, 1승 1패로 LG한테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SK 상대로 5점 차로 아쉽게 패배를 당한 KT. SK 상대로는 자밀 원희가 워낙 잘했기 때문에 원희를 제어를 못하면서 26실점을 허용하면서 패배를 당했고, 그래도 KT의 믿을만한 선수는 하윤기죠. 하윤기가 지난 경기에서도 22득점에 리바운드 11개로 더블을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여전히 뭐 클러치 상황에서 해결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정성호가 있고, 그 다음에 용병 중에는 아주 운동 능력이 좋은 베스가 있죠. 베스 하니까 유동욱 기자 생각난다. 베스. 자, 오늘 경기의 KT의 특이점은 뭐예요? 오늘 경기 KT의 특이점은 지난 시즌만 해도 정관장에서 뛰었던 우리나라 최고의 수비수 문성군이 복귀를 한다. 그 정도 이슈가 있겠고. 자, 정관장 같은 경우에 지난 경기 SK한테 15점 차 대패를 당하고 3일 전에 푸방 상대로 21점 차로 대승을 거뒀다. 자, 오마리 스펠먼이 지금 부상으로 인해서 대체자로 급구한 맥스웰이 지난 경기 10득점에 9리바운드로 뭐 나름 쏠쏠한 활약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맥스웰이 벤치로 가 있는 구간에는 내릴 멀로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없죠. 자, 이번에 푸방 상대로는 이 멀로하고 맥스웰이 둘 다 거의 오랜 시간을 뛰었어요. 이 동아시안컵 같은 경우에 용병 둘이 뛸 수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이 같이 뛰어서 뭐 많은 좋은 성과를 거두긴 했는데, 오늘 경기는 둘 다 못 뛰죠. 예, 못 뛰고 맥스웰이 뛰긴 뛰겠지만, 맥스웰이 나온다 그러면 에릭이 출전을 좀 많이 하겠고, 만약에 맥스웰이 들어간다 그러면 데릴 멀로가 나올 때는 베스가 나올 텐데, 오늘은 제 생각에는 베스가 출전 시간이 좀 많이 길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정관장 같은 경우에는 이 용병 대결에서도 밀리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 하윤기를 제어할 수 있는 자원도 없고, 그 다음에 3일 전에 푸방과의 경기를 치르면서 체력적인 부분도 굉장히 소진을 많이 시켰고, KT 같은 경우에는 5일이라는 휴식을 푹 쉬었다. 뭐 이런 부분. 저는 이 경기는 하윤기가 키맨이 되지 않을까. 하윤기를 막을 수 있는 관장의 선수가 없다. KT의 승리, 마에까지. 어느 반은 언더가 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의 성곤이가 나오기 때문에. 아이고. 자, 다음 경기 도로공사 기업은행의 대결. 자, 도로공사 3연패의 도로공사와 3연패의 기업은행이 붙습니다. 올 시즌 누가 진정한 똥이냐 오줌이냐 대결. 누가 똥일까요? 누가 똥이 둘 다 더럽지. 누가 이길까요, 이 경기? 도공이 정배당 받았네요. 도공이 정배당. 누가 이길까요? 어렵다, 오바. 기업. 자, 일단 뭐 두 팀의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국내 자원들의 퀄리티가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용병들이 살아나고 있다. 도공 같은 경우에는 타차나가 지난 경기에서 16점에 61%로 좋은 공격력을 보여줬고, 부키리치가 25득점에 42%로 부키리치도 점점 폼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앙 센터라인의 베유나도 12득점에 40%로 여전히 뭐 최고의 미들블로커고. 근데 일단 한쪽이 아쉽죠. 한쪽이 부키리치 반대에 있는 전세현하고 고희정이 쓰는데 이쪽이 아쉬워요. 이쪽이 공격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근데 문정원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교체로만 나오고 있어요. 뭐 서브는 워낙 좋은 선수니까 문정원이 교체로만 나오고 있는데, 도로공사의 가장 큰 문제는 세터죠. 이윤정 세터가 지금 무릎 부상으로 지금 뭐 당분간 못 나오기 때문에 박은지 세터가 보고 있는데, 박은지의 토스는 이원정이랑 비슷한가? 이원정보다 조금 낫나? 뭐 그런 세터죠. 예. 자, 기업 똑같이 3연패고, 올 시즌 용병 드래프트 1순위 아베크롬비가 지난 경기 30득점에 46%, 3경기 연속 43% 이상의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아베크롬비는 좀 살아났다고 저는 보여져요. 우리 1차전에서 패배당했을 때는 쟤는 옷이나 팔지 막 여러분들이 막 그랬는데, 아베크롬비의 최근 경기력을 보니까 저는 충분히 1순위로서의 가치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자, 표승주도 13득점에 50%,
두 경기 연속 46% 이상의 공성률을 보여주면서 표성주도 괜찮죠. 자,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 도로공사와 기업은행의 가장 큰 차이점은 딱 하나죠. 예. 물론 미들블로커 라인에 도로공사가 좀 더 배운화가 있기 때문에 우위에 있지만, 제일 큰 차이가 도로공사가 제일 약한 부분이 지금 이윤정 세터가 없이 박은지가 이끌고 있는 이 부분인데, 기업은행은 우리 폼프니가 국내 선수들과의 합이 많이 좋아졌다. 예. 세터로서의 능력은 기업은행이 압도적으로 위에 있다. 아베크롬비하고 지금 합도 잘 맞고 있고. 자, 이 경기는 저는 기업은행의 역배당승을 보겠습니다. 프렌 1.41배당. 배당 맛이 없어 보여요. 저는 기업은행의 역배당. 자, 다음 마지막 경기, 오릭스와 한신의 대결. 오릭스의 야마모토 요시노부가 나오고 한신의 선발은 무라카미 시오키가 나오는 에이스들의 대결. 오릭스가 정배지? 어딨어? 오릭스가 1.64배다. 큐랭님 미리품 감사합니다. 자, 이 경기 누가 이겨요? 오릭스하고 한신. 언어반은 5.5입니다. 둘 다 뭐 올 시즌에 할 말이 없는 투수들이죠. 이거는 뭐 제가 데이터를 읽어줄 필요가 없어요. 워낙 완벽한 투수들이기 때문에 데이터는 의미가 없다고 보여져요. 자, 이 경기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봐요. 언더가 좋아요? 오바가 좋아요? 오릭스 승이 좋아요? 한신이 좋아요? 어디가 좋을까요? 언더. 자, 이 경기는 뭐 승패 언어가 어느 팀이 이 네 군영 중에 어떤 게 나와도 뭐 할 말이 없는 경기예요. 할 말이 없는 경기인데, 일단 무라카미 쇼키는 야마모토 요시노부에 비해서 굉장히 큰 경기 경험이 없다. 그죠? 야마모토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에이스고 올 시즌 끝나고 메이저리그 갈 투수긴 하지만 큰 경기에서 좀 터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얼마 전에도 누구한테 터졌지? 4실점 허용했나? 50점 허용했나? 그랬죠? 그 다음 작년에 재팬 시리즈에서도 야쿠르트 상대로 4실점 허용했어요. 이런 빅게임에서 야마모토가 가끔 흔들리는 경우들을 저는 몇 번을 봤기 때문에 야마모토도 위험 요소는 있고, 그 다음에 한신의 무라카미 쇼키 같은 경우에는 야마모토보다는 큰 경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뭐 부진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고시행구장에서의 홈구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은 얻고 갈 거라고 보여지고, 지바한테 털렸구나. 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 다음에 오릭스와 한신의 타선은 뭐 재팬 그 NPB에서 극강의 팀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릭스가 오늘 아마 통구가 나올 것 같아요. 통구가 선발로 나올지 스타팅으로 나올지 교체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스기모토가 결정을 합니다. 스기모토는 여러분들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롯데자이언츠의 2대5죠. 2대5. 뭐 지금 물론 못해가지고 6번 7번으로 내려가긴 했지만 스기모토가 결정을 한다. 이 큰 경기에 강한 스기모토 결정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이 경기는 그냥 감으로 가겠습니다. 감으로. 저는 이 경기는 한신 볼게요. 한신. 물론 야마모토와 그 다음에 불펜으로 히라노까지 가는 불펜이 오릭스가 굉장히 좋긴 좋지만 한신의 홈구장 고시행구장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라카미 쇼키가 올 시즌 보여준 꾸준한 투구 내용은 저는 야마모토와 비교해서 별반 밀리지 않는 가능성이 크고, 저는 타선의 힘이 한신이 좀 더 좋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한신 승. 어느 반은 어렵다. 근데 이 경기는 배팅할 이유가 없어요. 6시 반 경기인데 2시간만 있으면 첼시 경기가 펼쳐지고 이 좋은 경기들이 많이 수많은 경기들이 있는데, 그 다음 이 시간대 동시간대에 같이 갈
낀 가서 같이 갈 경기도 없는데 이경들이 뭐하러 갑니까?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 축구 저는 마무리 분석하고 한 5시 전에 자료 보내드리려고 할게요. 이제 오늘 방송 목감기가 안 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 계절의 꽃이 피는 걸 난 느껴요. 우리 둘의 맘이 흐드러진 그 길